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확 바뀌면 예전에 제 모습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는데 우리 동창이 그 이후에 저를 만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더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말씀하라 할 때 굉장히 서운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저는요 지가 실수하고 깨져가지고 많이 인간 됐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쉽게 말을 했구나. 참 목회자들은 말이나 이 저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를 더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정말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 능력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원래는 수동적이었다가 자기 주장을 기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 자유로워져요. 자기 주장을 원체 잘했던 사람이 훈련하는 것보다는요. 수동적이었던 사람, 자기 주장을 잘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주장 훈련을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올바른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능력을 향상시키면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다가 그것을 건강하게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격들이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수동적인 주장형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단에 서서 어떻게 됐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으면요. 무지 강해서 막 때려 부실 것 같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온유한데 설득력이 있는 분들 있죠. 안 그러세요? 네, 굉장히 온유한데 설득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수동적이면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게끔 그들의 마음과 이런 것을 읽으면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세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 그래요?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감정을 다치는 것도 말투 때문에 다쳐요. 말투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를 하고 그럴 때 저희 여전도 회장, 여전도는 굉장히 컸거든요. 교회가 규모가 엄청 크니까. 근데 저를 좀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그 뭐냐면 왜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 직업이 평생을 가르치는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너 이해했냐? 알겠냐? 이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신발이 막 무지수하게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놔둘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요 신발은 벗어서 이렇게 똑바로 꼭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가리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해오던 직업 일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상대방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사람을 매살 가리키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직업이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해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투가 나와서 그렇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오해를 하던 사람들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코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칭.
티칭하고 코칭. 티칭은 가르치는 거예요. 코칭은요, 케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나가갖고 티칭하려고 하면 다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안 따라가요. 코칭이 더 힘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코칭이 감성이에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예전보다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냥 목 놓고 누가 안 했을 때 그냥 가리키고 그냥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지적인 수준이 다 높아진 사람들한테 나타나갖고 해라 마라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러면은요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하고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다 귀를 기울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는 특히 자기 주장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뭐라 했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생각을 소신껏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타인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함께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상대방한테 관철시켜서 그들의 뭐예요? 동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주장과 공격성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뭐라 그랬죠?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알면 상대방은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요, 내가 기분이 확 상해요. 나빠져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하기가 쉬운가요? 어디에 휘말린다고요? 감정에 휘말려요. 안 하죠.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은요. 내가 이게 감정이 평안할 때 얘기해요. 내가 감정이 나빠.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말투가 벌써 딱 달라져. 그럼 상대방도 지금 이게 감정은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 힘이 세다 그랬죠. 긍정적인 감정을요 먹어버려요. 부정적인 감정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확 퍼져버리는 게 전염병처럼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한번 발동이 되면요 벽이 딱 생겨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다가 아차 이게 지금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내가 말투나 이런 거를 잘못 써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랬더니 딱 그냥 잠깐 입 다무시는 게 나아요. 다무시면 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는 게 나아요. 제가 그 이민도교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포항 분인데 이분은요 목회자들이 오면 한 번씩 다 쥐었다 놨다 해요. 두드려 잡어. 그리고 이렇게 그 부교육자실이 이렇게 이제 본당에서 나와서 거기를 거쳐서 저쪽 교육관으로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배를 4번을 드리는데 안수 집사나 권사가 나타나면요 주보를 들고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주보를 들고 들어와갖고 주보에 오타가 났다든지 자기 그가 뭐가 잘못됐다 쥐잡듯 부교육자를 잡는 거예요. 그 도망가. 그 주보 만든 목사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꼭 와서 신방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근데 저는 평신도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딴 분들은 목사 제가 불러요.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안 됩니다. 딱 거절을 해요. 그럼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이 부목사님들 그때서 이렇게 들어오고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이러고 들어와요. 그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권사님이 막 자기를 적대시할 테니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영 그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기 때문에 이때는 신방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분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해서 이해시키면요 그분들은요 더 잘 따라요. 근데 자기의 그 자존심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건드리면요 아주 이를 갈고 그냥 그때부터는 막 무슨 건수만 생기면 들이받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구장이었어요. 이제 교구장 밑에 이제 그 구역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단하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나 봐요.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앞에 와서 앉더니 그 식탁을 탁 튀어서 저한테 탁 삿대질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구에 뭐가 쭉쭉쭉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옛날 성지 같으면요 한번 들이받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 거지 고요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고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다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파모는 잠깐 이라도 고요하잖아요. 이 접시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뭐예요? 그냥 접시도 깨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저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지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다가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쫙 시선이 집중되면서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저거 또 시작했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하다가 딱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와서 저한테 위로한답시고 이제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 가갖고 저 끝에까지 화장실이 크니까 저 끝에까지 들어갔어요. 변기 물을 막 내리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막 씩씩씩씩 거리고 이게 막 이제 올라온 거를요. 뭐예요 도대체? 막 그러고 나니까 좀 그래도 중얼중얼 내뱉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들어오는 저제 문을 딱 잠가버리고 거울 앞에 가서 섰어. 그때부터 이제 제 얼굴을 푸는 거야. 웃는 얼굴을 만들어갖고 나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와서 이제 웃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그러는 액션을 취하는 사이에 내 마음도 풀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돌멩이가 던져지면요, 어느 사람이든지 감정의 소용돌이는 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해놓고 나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게 계단이 많이 있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권사님 그러고 가서 제가 두 손을 딱 잡았어요. 잡고 권사님 많이 속상하셨죠. 그랬더니 눈을 못 쳐다보고 얼마나 미안해요. 눈동자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분도 그 격한 감정에 가라앉았겠죠. 근데 내가 자기를 째려보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와서 권사님 속상하셨죠.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죄송해요. 제가 이 문제를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눈을 못 마주치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잡혔지. 그 이후부터는 절대 그렇게 저한테는 행동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신기해. 근데 제 인격으로는 절대 그게 안 돼.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나서 제가 붙들렸냐면 제가 동기 중에 개척한 동기가 있어요. 올해 개척을 오래 했어요.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개척을 한 친구예요. 근데 그 교회 내가 잠깐 가 있는데 보니까 2층에서 사모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막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막 욱하는 그게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이제 저렇게 싸우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교회 분위기 이제 썰렁하게 생겼다. 이제 제가 밑에서 그랬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언제 싸웠냐는 듯이 둘이 확 웃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무슨 괴물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신대원 막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도 뭐지? 그럼 내가 아니 대단해. 아까 분명히 싸우는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두 사람이 활짝 웃고 내려와 그랬더니 조금 더 묵게 해보래 그러면 된대.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 그 모습을 안 보여야 되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다 바꾸고 내려오는 거야. 내가 풀렸어야 돼. 풀리기는 뭐가 풀려? 풀리기까지 하면 더 좋은데 풀지 않았어도 화기애애한 척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서 이왕이면 푸시오 내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푸시오. 예배 드리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았대.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권사님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한 거야. 그 표정을 숨긴 거야. 내가 위선자 같아 이랬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꺾어져도 되나 뭐 아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랬지. 그렇게 속은 막 뒤집어졌는데 겉으로 이건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 목회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잘 넘기고 나니까 기억 돌아다 봐도 신기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요. 내가 감정이 막 뒤집어졌다 해서 그거 다 표해야 봐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회자가 자기 감정을 읽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충동을 절제하고 그거를 잘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왜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내려놓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게 오픈돼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충고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요 가시가 돼갖고 뒤 찔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단에서면 깐다고. 근데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밑에서 못하고 단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게 속에서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부숙부숙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단에 섰을 때는 이게 해소가 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요 아이러니한 건요 꼭 토요일 날 싸워. 왜냐하면은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이게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풀릴 때는요 괜히 막 지방을 마냥 왔다 갔다 이러고 괜히 막 껐다 켰다 그러기도 하고 막 들락날락거리고 엄청 힘들어요. 그 뭔가 이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지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면 이러면 이제 그게 그냥 막 꽂혀서 이제 막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가만히 내비두셔야 돼. 그냥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을 그 목회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목회할 때는 어려움들이 참 많거든요. 많죠.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거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기 주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나 믿음 감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가장 좋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잘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도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반대에 부딪혀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아요. 소신이 분명한 건데 이 부분 때 뭐가 변한다고요? 공격성으로 변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반대 의견하고 부딪혔을 때 그거를 꺾어 먹으려고 막 협박을 한다든지 거기다 막 공격성을 갖고 감정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해주는 태도 덕분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계속 읽어보시면 읽으실수록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나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게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반대하는 기색을 보여도 쉽게 굴복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을 바꾸거나 요구를 취소해버립니다. 공격적인 사람 역시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분노에 찬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 인간은 도대체 꺾어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격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버리거나 압력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따라는 가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지지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잘 따라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해서 교회에다 막 문제를 만들고 목회자에 걸림돌이 돼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연속선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동적이며 자기 주장 공격적, 이것이 나는 수동적이야, 나는 공격적이야, 나는 자기 주장을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해요. 약간씩 섞이겠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좀, 자기 주장을 잘하지만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약간씩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14살짜리 소영이가 거실에 들어설 때 언니 순영이는 벌써 3시간째 TV를 보고 있었다. 5분 후면 소영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이때 자기 주장을 이 소영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다 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장현이 같으면 어떻게 주장하시겠어요? 글쎄. 3시간째 보고 있는 애한테 너가 가지고 이제 그만 좀 텔레비 보고 좀 다른 걸 해라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신체가 있는 애가 그걸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놔두고 5분 뒤에 내가 보고자 하는 드라마가 있어. 그럼 급하잖아요. 나도 봐야 되니까. 이제 언니 텔레비 좀 꺼. 나도 좀 보게. 그렇지. 언니 보지 마. 나 봐.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유 저거는 3시간 지내 텔레비가 지 건가 그러고 묵한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이 소영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가장 건강한 방법. 3번째 나오죠. 언니 TV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뭐예요? 언니 마음을 일단 읽은 거예요. 3시간째 그것만 보고 거기에만 막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언니 보고 있는 드라마가 되게 재밌나 보다. 언니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언니 나도 5분 뒤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언니 나 그거 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저번 주에는 내가 언니 그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언니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존중해줬어.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보고 싶다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알고 예전에도 나를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줬어. 그러니까 뭐에 타당한 근거를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야, 텔레비전 뭐 너무 보냐 어쩐데 이러고 싸울 수 있는데 전혀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얘는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언니가 알았어. 그럼 아니면 더 성숙한 아이라면 맞아 그래 그럼 네가 보고 싶은 거 같이 보자 이러면 더 좋죠. 근데 아니 조금 좀 저기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럼 이러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양상이 나타나도 일단 부딪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영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쟁취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 대화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주장을 할 때 누구의 감정을 먼저 읽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면 잘못하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해 주고 난 다음에 내 의견을 전달해 주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이게 막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어떤 못된 사람은 맨날 녹음하는 사람이더라고. 녹음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막 자기 증거 저기 하겠다고. 굉장히 나쁜, 법적으로도 저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나는 수동형인가 자기 주장형인가 공격형인가를 한번 사건 내용을 갖고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갖고 이제 이게 뭐 먼저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을 막 내세우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분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성질을 팍 냈어요. 나를 무시하냐고 이제 이랬어요. 그게 저쪽은 벙찐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이제 그래놓고는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누워서 있다가 씩씩거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내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얘기하는 걸 아마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왜 내가 나타나는 이 반응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확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막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랬구나. 공고이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갖고 내가 그 의사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거는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어떤 피드백을 하는 데서 이해 부족이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거는 그럼 그렇게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럼 한번 내가 그런 부분을 더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는데 나를 무시하려고 막 이래버리니 막 분위기가 갑자기 썰벌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면에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때도 뭐예요? 그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다든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서 솟구치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사건을 일부러 만들지는 마시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내용에다가 일단 적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나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대강 적어도 적으신 다음에 내가 자기 주장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내가 자기 주장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내가 자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주장을 못한 게 있어요. 그걸 수동형에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이면서도 내 안에서 보글보글 공격적인 게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수동도 아니고 자기 주장도 아니고 아주 공격적으로 퍼댄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막 어떤 언어를 쓰면서 부딪혔다는 거를 적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그 상황에 떠오르는 생각, 주장에 방해가 되었던 생각, 결과의 반응. 뭔지 알겠죠? 그 상황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장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피력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시로 그냥 탁 덮어놓고 그 자리에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 상대방의 반응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우리가 브리핑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적어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웃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은 뭐라 그러죠?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이요. 나중에 보면요. 왜 싸웠는지도 몰라.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떤 순간 감정 내 안에 항상 내재돼 있던 항상 밑바탕에 오랜 세월 깔려 있었던 게 푹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언제까지 몇십 년 전 얘기를 할 건데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그게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처럼 깔려 있다가 어떤 사건이 되면은 계속 나오는 그게 거죠. 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건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죠? 근데 못하고 여기다가 깔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갖고 막 치고 나오면서 모든 일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당신은 몇십 년 전 얘기를 갖다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게 당신 안에 있는 그게 뭔데 이게 이제 대화를 좀 풀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해피. 그쵸?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 그때 이해가 돼. 기운이 있을 땐 계속 싸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아주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다시 한번 짚으면 뭐라고요? 자기 주장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믿음과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 주장이 건강한 자기 주장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이 느낄 뭐예요? 감정, 상황, 그리고 반응까지도 내가 수용하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반대 세력이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부딪히면은 뭐예요?
공격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왜 내가 공격성으로 변했는지 내 내면에 숨어있는 이면의 감정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다면은 자기를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내가 뭐 언변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속이 떨려갖고 나는 말을 못해. 그러면 한번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또박또박 상대방에게 해버릇 하시면은 자기 주장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다고요? 자기 주장인데 공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체 자기 막 강한 데다가 막 자기 주장을 갖고 막 공격성까지 부여하니까. 근데 수동적인 사람, 수동적인데 공격적인 사람은 뭐라 그랬죠? 좋다 그랬나요? 나쁘다 그랬나요? 나쁘다 그랬죠. 수동적인데 공격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면에서 계속 칼을 갈고 있다가 이것이 자기의 상처로 남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공격성도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런데 수동적인 사람이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뭐예요?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올바른 자기 주장을 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됐지? 그러면 분명히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셔서 내가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동적에서 내가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써서라도 내 생각을 정돈해서 조용조용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주장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감정까지 잘 읽는 게 기본이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을 잘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는 뭐라고요? 훈련에 의해서 이게 된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아주 안 되는 일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